여기는 그러면 각각 투자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대출이 9억 있고 1억의 자기 자본금으로 제가 샀었고요.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또 이제 추가가 되긴 하죠. 네. 담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중간 과정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좀 금액이 좀 컸어요. 그래요? 네네. 여기는 자기 자본금이 4억. 4억. 네. 인테리어 비용은 또 추가로 네. 있었고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인수비도 꽤 됐나요, 이거는? 아니요. 사실은 경매로 경매로 그러세요? 받는 과정과 그래서 이게 딱 인수자금 딱딱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강주 같은 경우는 한 10억 되는 거를 자기 자본 1억으로 네네. 해서 대출 9억으로 하시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결국은 얼마나 버는지인데 네네. 강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1억 투자하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 추가로 네네.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거기는 이번에 할 때 저희가 2억 들어갔어요. 2억. 네. 그럼 이제 자기 자본 이제 3억이라고 보고 네. 3억 갖고 서울에서 오피스텔 사면 한 4% 되니까 월 100만 원 정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얼마 정도 버세요? 저는 1,500에서 2,000 사이예요. 순수익이. 그럼 거의 20배네요. 일반적 수익률이 거의 40% 이상 되는 거네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왜냐면 네.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은퇴자들이 주로 찾는 게 이제 상가나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네네. 아니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나 뭐 끼케야 4% 전후예요. 네. 그러니까 뭐 3억 해봐야 3, 40에서 1200이니까 월 100만 원인 거죠. 네네. 그 정도를 만족하고 투자를 대부분 하시죠. 네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수익률이.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모텔은 계속 늘려 나가실 건가요? 사실 늘려갈 계획은 조금 없긴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말씀드리면. 네. 네. 왜냐면은, 일단은 리스크가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여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제가 무인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지금 충분히 여유 있게 벌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멋지신데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돈만 추구하고 성공만 추구하다 보면 그 소중한 내 가족, 지인, 부모님하고는 시간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사실 되찾을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멋집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질문,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네. 광주하고 담양에 2개 운영 중이신데 광주 거가 이제 매출하고 이제 매출만 아니라 쓴 비용도 있잖아요. 한 달 그래요? 유지비. 네, 유지비. 네네네네. 매출은 아까 한 달에 광주께 대략 얼마 정도 된다 그랬죠? 거의 3,000에서 3,500 정도 나와요. 3,000에서 3,500. 그럼 이제 여기서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1,500에서 2,000 사이. 1,500에서 2,000이면 한 1,500에서 2,000 남는 거네요. 네네. 이 비용은 어떤 비용들이 나가는 거죠? 이제 인건비라던가 그리고 이제 거기 객실에 들어가는 비품. 비품. 네. 그리고 금융비가 가장 크죠. 이자, 대출 은행 이자. 이자. 네. 이자가 가장 크고 비품 그리고 수도, 전기, 도시가스, 공과금 네. 등등이 들어가고요. 인건비는요?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인건비. 네. 여기 몇 명? 광주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세요? 광주 두 명이에요. 두 두 명. 명. 네. 오, 그래요? 청소 한 명, 관리직 한 명. 그래요. 네. 정말 괜찮네요. 그리고 이 담양 거가 좀 더 이게 규모가 큰 거잖아요. 규모가 좀 더 좀 더 크죠? 큽니다. 네. 여기는 매출이 어느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5,5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여기 많이 나오네요. 네네. 그럼 비용도 좀 많이 나가네? 비용 많이 나가요. 얼마 정도? 여기는 거의 3,000에서 3,500 나가요. 여기도 한 2천만 원 내외 남는 거네요. 네네. 어쨌든 간에. 그래요. 여기 이제 청수기 비수기가 있나요? 네네 있죠. 이제 그 성수기 비수기는 지역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겟하는 고객층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요. 담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라던가 날씨 좋을 때, 봄, 가을에 굉장히 잘 되고 겨울에 한참 추울 때가 좀 비수기고요. 일단 이제 내가 돈이 만약에 한 20억 있다. 그래도 서울보다는 이렇게 지방을 공략하실 건가요? 이제 지방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네. 20억. 아니, 현금 20억이요? 네. 현금 20억이 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딜레마가 온다고 생각해요. 20억을 가지고 내가 서울 경기권에 있어 보이는 지역에 좋은 건물을 사서 좋게 시작하고 싶다. 네. 멋지잖아요. 네. 멋지죠. 근데 올인이죠. 위험할 수 있다는 네, 거네.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그 20억을 내가 지방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을 많이 세이브하고 뭐 한 5억 정도, 한 10억 정도 투자하고 10억은 남겨놓을 수 있는 네. 거죠.
그럼 여기서 충분히 내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데요. 만약 20억 가지고 내가 올인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 좀 끔찍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여유가 있어도 비싼 지역보다는 비싸지 않은 지역에서 한 번 더 내가 담금질하고 포트폴리오 좀 이렇게 여러 개로 해놓는 게 좋네요. 안전하게. 맞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모텔은 아니지만 하나에 올인해서 했다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서울에 번듯한 것보다는 또 지방에 아니면 이제 좀 싼 지역에 좀 저렴하게 여러 군데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수익 면에서 보면 뭐 케바케겠지만 서울이 나은가요? 아니면 투자 대비? 투자 대비요? 사실 제가 서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제 자료조사만으로 이제 서치도 저 많이 하니까 서울 경기도 쪽 봤을 때 부동산 붐이 한참 이제 지금 금리 오르기 전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업적인 이득도 당연히 크고 매매 차익이 컸어요. 그쵸. 서울은 매매 차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낡은 모텔을 정상화 시키면 매출을 한마디로 매출이 거의 객실 회전율이 한 90% 이상 끌어올려서 매출이 정말 최고조로 찍으면 뭐 거기에 피가 10억, 20억 붙는 건 1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는 좀 더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포트폴리오 펼쳐놓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서울 같은 데는 비싸지만 정상화만 잘 시켜놓으면 또 매매 차익도 꽤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서울보다 지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죠? 서울에 있는 분들은 보면 한 10% 전후 되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요? 많이 나오는데 뭐 20%도 나오지만 대출은 10% 전후. 요즘 금융 비용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신 것은 거의 30%가 넘는 거니까 지금 단순 비교해도 지방이 굉장히 잘 나오네. 물론 이게 꼭 지방이 아니라 운영을 잘해서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 보시면서 나도 숙박 사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이게 좀 두렵고 잘 모르는 분야지만 관심 갖고 해볼만 한데 만약에 주변에 아주 내 절친이 돈이 한 몇 억 있어가지고 야 친구야 나 이 돈 갖고 나 진짜 우리 내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모텔 할 만해?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한테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실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작은 채널이지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직접 찾아보시기도 하고 절박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뭐 난 4억 있는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랑 제가 갖고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강력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혀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아이템 되니 안 되니 로 놓고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경험한 대로 내가 알려준 대로 따라할 수 있다면 추천하고 그냥 또 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또 자기 또 틀이 있잖아요. 제 방식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 조금 드리고 싶을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이제 사실 예전에는 아이템 보고 사업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만 카스테라던가 아니면 뭐 에그 타르트라던가 이런 아이템 자체만으로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아이템이 뭐 프랜차이즈로 나왔거나 했을 때 그 아이템만 보고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질문은 모텔을 할만하냐 할만하지 않냐라는 거는 그건 아이템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아이템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 에그 타르트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정말 최악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는 사람이 중요하네요. 내가 잘할 수 있느냐. 그렇죠. 맞아요. 뭐 이제 부동산 쪽도 보면 또 운수업도 그렇고 똑같은 업종이고 비슷한 지역인데 누구는 굉장히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하는 게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모텔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하시면서 이제 경험을 좀 해보셨잖아요. 이 모텔 사업의 장점과 단점 딱 잘라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은 잘 되면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내가 유동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내 시간을 좀 내가 마음대로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이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요. 만들어 그리고 수익성인 측면도 사실 너무 좋고요. 그렇죠. 지금 네. 수익률이 보니까 30% 넘어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에 네. 조금 여유가 있어요, 사실. 여유. 예를 들어 손님이 오고 예약 저희는 거의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네. 때문에 예약한 손님이 와가지고 객실키를 주는 그 과정이 사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이 사실 좀 많죠. 네. 그럼 대기하는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좀 만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님 대기하는 척하지만 사실 유튜브를 좀 만들고 네. 책도 좀 읽기도 하고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뭔가 요식업이라던가 뭘 할 때는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네,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설업이기 때문에 이미 세팅된 걸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네. 이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노동 강도도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네네. 또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 네.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본 차익도 누릴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이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언제? 네, 서영철 호텔입니다. 아, 네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고객님 연락처로 제가 문자 남겨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그대로 체크인 하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고객님은 알아서 체크인 하시고 알아서 그래요. 체크아웃을 하는 이게 이제 시스템입니다. 무인이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장점 말씀해 주셨고 네. 단점. 단점은 일단은 잘 안 되면 단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 당연히 돈을 못 번다는 게 힘든 건데 네. 아까 제가 시간이 많다라는 장점을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잘 됐을 때는. 근데 단점에서는 그게 완전히 반대로 돼버려요. 이제 올인해야 되겠네. 네,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몸으로 때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데 이 숙박업은 24시간 있어야 되는 특이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직원이 대기해야 되는. 네. 그럼 그 24시간을 저는 사장님 혼자 견디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면서 비몽사몽 손님들이 똑똑똑 하면은 깨서 키 드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까지도 돼요. 건강에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맞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거의 내 몸 녹여가면서 네. 왜 우리 그런 편의점이라든가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알바보다도 돈을 못 가져가는 상황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이것도 거의 이건 더 심하죠. 알바보다 돈을 더 못 가져가는데 내가 일은 24시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됐을 때는 모든 게 단점이 된다는 거네요. 네, 뭐 맞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모든 네, 게 네, 다. 네. 그러면 내가 이걸 시작할 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되게 만들려면 내가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네, 내가 네, 어느 네. 정도 준비하고 충분히 사전 조사하고 알아보고 하면 이런 잘 안 되는 그 위험을 좀 피해갈 수가 있나요? 어때요? 네, 저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요. 절대 조급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요즘 뭐 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건 투자금이 다른 뭐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시설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조사를 많이 하시고 더 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하셔야지 그런 리스크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모텔 시작하신 지가 이제 몇 년 되신 거죠? 저는 6년째입니다. 그러면 6년 전쯤 되면 이제 한참 전정권 때 그 전정권부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막 그때 갭 투자냐 너도 나도 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으로 뛰어들 시장인데 왜 그쪽이 뻔한 시장을 보지 않고 굳이 또 힘든 또 낯선 숙박업을 도전하시게 된 거예요? 네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무서웠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저기 아파트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가 무서웠냐면요. 제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통제할 수가 없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아파트 오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잘 되면은 너무 좋지만 이게 안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로네 제로. 네네. 근데 이제 모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업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다음에 여지가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고 저걸 좀 더 잘해 볼 수 있고
내 실력으로 이게 잘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아파트나 이제 뭐 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가도 사실 세입자가 그렇죠. 영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세입자가 굉장히 능력이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잘 되면은 세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잘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이 오셔서 장사가 잘 안 되신다 라고 해서 세를 안 주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멋지시네. 맞아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재테크 강의하면 세 가지를 꼭 얘기해요. 이 투자가 통제 가능하느냐, 네. 예측 가능하느냐, 또 지속 가능하느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숙박업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공부하고 또 경험을 쌓으면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안 좋은 거 좋게 만들고, 네네. 또 손이 오는 거 또 마케팅에서 오게 만들고, 이게 다 통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벌지를 대략 예측 가능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 경험을 갖고 이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지속 가능하게 또 벌 수 있잖아요.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걸 보면서 남들 다 아파트 할 때 이런 이제 모텔 숙박업 쪽으로 뛰어드신 거네요. 아,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실 내가 바본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 같아도 뭐 한 2억 있어서 아파트 어떻게 뭐 잘 경매로 받든 아무튼 갭 투자해가지고 사면은 저게 그냥 2억이 4억이 되네? 일하지 않고 그냥 일하지 않고 심지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바본가? 내가 지금 이제 세상을 잘 삐뚤어진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여기서 열심히 좀 덜 벌더라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더라도 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돈을 벌고 만약에 이 모텔이 매매 차익까지 난다면 너무 나이스하다. 네. 매매 차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는 영업적으로 충분히 잘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 역시 나이스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승자가 됐어요. 그죠? 지금 이제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힘드신데 앞으로도 계속 버실 거고 더 많이 벌어 가실 테고. 그래서 왜냐면 모텔 이거는 많은 이제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걸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그 모텔 하는 게 이제 무인으로 하시면서 뭐 한 달에 한 절반 정도는 현장 가고 네. 한 달 절반 정도는 쉬고 네. 그럼 가서는 이제 할 일은 크게 육체적인 노동은 없는데 네. 이제 가서 또 할 일 있잖아요. 보통 네네네네.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시게 되면? 네네. 가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고객 접객하는 업무도 하고 네. 이제 시설 관리. 어쨌든 객실이 뭐 30개 정도 있다 보면은 자잘자잘하게 고장 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 것도 다 수리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조금 이제 직원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를 좀 보죠. 이제 매출 데이터 추이라던가 네. 저희는 좀 데이터를 다 모아놔요. 그래서 네.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그래서 그걸 비교해 가면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뭐 어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네이버 예약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네,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업무들이 이렇게 힘든 업무는 아닌가 봐요? 네, 저는 그냥 이제 익숙한 것 같아요. 네, 육체적으로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전화 왔잖아요. 그 네. 손님한테 전화 온 거죠? 네, 맞아요. 왜 전화 온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어떤 상황이죠? 무인 시스템인 상황인데 원래는 네이버 예약이나 이제 다른 야놀자 여기 어때 어플 예약을 통해서는 고객들의 연락처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연락처를 통해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는 거죠. 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체크인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그 고객님은 그 문자 보고 그냥 체크인 하시면 되는데 네. 유독 아고다 어플은 네. 연락처를 공유해 주지 않아요. 그래요. 거기 내부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예약해놓고 그 어플을 푸시 알람도 해놓지 않고 고객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텔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네? 이거 비밀번호 눌러야 되네? 인 상황인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연락 오자마자 제가 문자를 보낼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놓고 네. 연락 오시니까 바로 문자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갈 땐 그냥 나가시면 돼요. 만약에 그분이 이제 그 다음날 퇴실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안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뭐 내부적인 이제 영업이니까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무인으로 뭐 이제 한 달에 한 절반 정도만 가면서 2개를 이제 운영할 수 있다. 뭐 하나 더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 삶, 우리 네네. 가족, 근데 이런 게 사실 더 소중하죠. 어느 정도 수익만 나면 정말 잘하신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숙박업, 모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말하지 않은 어려움들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단위TV 시청자분들께 혹시나 이 숙박업을 한번 도전해 보려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잘 풀린 케이스라서 이게 좋게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제 주변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안 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사실 그분들의 에피소드를 듣고 그 시작을 추적하다 보면은 네. 너무 쉽게 결정을 하셨다. 너무 쉽게.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셨다. 너무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다. 네. 라는 게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경이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렇죠. 이미 벌려져 있으니까. 네. 제가 거기다 대고 시설 한 4억 더 투자하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렇죠. 너무 힘드신 상황인데요. 그래서 꼭 사전에 이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에 들어가는 그 시간과 노력들이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적을 거란 말이죠. 그쵸. 뭐 10만 원, 20만 원이면은 사실 단위 TV에 이런 플랫폼에서 교육도 들으실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강의가 뭐 쓸모 있는 강의야, 없는 강의야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무조건 들으셔야 된대요. 이 관련 업종에서 어떤 강의가 있다. 뭐 교육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들어보시는 그쵸. 게 무조건 이득이다. 왜냐면 여기는 벌써 수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정말 많이 투자해도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교육비가 그 돈은 너무 푼 돈이라는 거죠. 이 4억, 5억에 비하면.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교육 그리고 배우시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려면 또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급하면 안 된다고 조급하면 생각해요. 된다. 네. 내가 지금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조급함에 쫓기다 보면은 결정이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배웠으면 됐다 라고 판단하시고 사실 하시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는데 만약 내가 지금 조급한 상태라면은 지금 사업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냥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막 지금 이제 그 얼굴 표정에서 그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준비 없이 창업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거의 한 15년에서 25년 정도를 진짜 우리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밤늦게 들어와요. 학원 다녔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 들어가는 게 기업체 취업하는 건데 그래서 뭐 받는 게 뭐 매독 받는 게 아니라 뭐 연봉 얼마 안 되는 걸 받잖아요. 그런데 이 창업은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우리가 직장은 들어가면 내가 실수해도 월급이라는 걸 받지만 사업은 실수하면 망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조급하게 준비 없이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사전에 이런 강의 있다면 전부 다 들어보시고 또 사전에 이런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전체가 다 보인 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요. 오늘 이제 그 여인육 예전에 별명이 죄송합니다. 여인숙이라고 하셨는데 이름대로 지금 숙박을 하고 계시네요. 여인욱 대표님께 지금 이제 더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아래 댓글에 궁금한 사항들 쭉 이렇게 적어주시면요. 나중에 한 번 더 모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죠? 네네. 감사합니다.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번 더 모셔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질문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